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선과 태도는 때로 불편하고 심지어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조차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까요? 오늘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철학적인 시선과 삶의 경험이 담긴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참아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는 더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의 시선 너머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내려는 마음입니다. 플라톤은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은 종종 그들의 내면의 갈등과 상처를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실제로 나 자신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 경험, 고통 또는 자신에 대한 불만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태도나 적대감은 종종 그들이 겪어온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날카롭게 대하거나 비난을 퍼부을 때 그것이 단순히 나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의 과거 상처에서 비롯된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공격하거나 벽을 세우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 벽 너머를 바라볼 수 있다면 대화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타인은 나의 거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말은 적용됩니다. 그들의 태도는 종종 내가 비추는 어떤 면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 또는 그들이 나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불편함이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거나 반격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어는 벽을 쌓고 이해는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를 놓는 일은 때로 어렵고 마음의 여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다리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속 풍경을 엿볼 수 있고 그 풍경 속에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공감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한다면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 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않고 저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 너머를 바라보는 노력은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들이 겪었을 고통, 두려움 또는 외로움이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적대감을 줄이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열어줍니다. 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해는 겨울을 지나 봄을 기다리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봄이 오면 땅은 자연스럽게 녹고 새싹이 피어납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들의 차가운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태도에 집착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의 무게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나를 싫어하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는 그 무게를 덜어내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는 관계를 넘어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불편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의 성찰과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돌아보는 과정에서 나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 그 너머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세요. 그것이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해의 다음 단계는 진심 어린 배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무심하거나 차갑게 대한다면 관계는 더 악화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따뜻한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배려란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순간에 깃들어 있습니다. 단순한 미소,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태도, 또는 어려운 순간에 건네는 간단한 위로의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진심 어린 배려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싫어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흔히 거리두기를 선택하거나 무관심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그러나 배려는 무관심의 벽을 허물고 따뜻한 다리를 놓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당신 또한 그들에게 차갑게 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세요.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덕은 상대의 덕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배려는 단순히 상대를 돕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잠재된 선한 가치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와 같이 부드럽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답한다면 그들은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배려는 그 자체로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나는 내가 존중받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더 부드러운 태도로 변합니다. 특히 자신이 상처받거나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배려는 더욱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배려는 구체적인 행동에서 빛을 발합니다. 첫 번째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세요. 나를 싫어한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를 보이세요. 그들의 불만이나 감정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에게 날카롭게 반응할 때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조금 더 들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들에게 당신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작은 도움을 실천하세요. 상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록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를 싫어하는 동료가 중요한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작은 팁을 제공하거나 지원을 제안하는 것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그들이 불편해하거나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와 같은 말은 그들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진심 어린 배려는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한 학생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한 선생님에게 꾸준히 배려를 보여줬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그 학생은 선생님의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손하게 질문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학생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태도를 바꾸며 그 학생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의 힘은 때로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배려는 시적인 관점에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한 줄기 비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비가 땅을 적시고 생명을 피워냅니다. 배려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건넨 작은 행동은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차갑고 다친 마음을 조금씩 녹여냅니다. 물론 배려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배려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상대가 여전히 부정적이거나 상처를 주는 태도를 고집한다면 당신의 한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배려는 그 자체로 가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면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태도는 우리가 보여주는 배려와 진심 앞에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호감과 신뢰를 느끼며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려는 결국 당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당신이 보여준 진심은 당신의 삶과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배려는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삶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태도는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인 태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결국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반면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당당함과 여유로 인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나를 싫어하던 사람조차도 내 편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기 사랑은 타인의 부정적인 태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를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자라 강한 나무가 되면 어떤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나를 싫어하던 사람조차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따뜻함과 여유를 전달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할 때도 그들은 불필요한 방어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태도에 동요하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이 평온함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 이런 메시지는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이 당신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를 싫어하는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당신이 스스로의 일을 잘 해내고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의 성실함과 자신감에 감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싫어하던 감정은 자연스럽게 존중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타인의 부정적인 말과 태도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를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들고 결국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자기 사랑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거나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잡고 타인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강인함을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일이 곧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그 당당함과 따뜻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심지어 당신을 싫어하던 사람조차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야. 이 단순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 내 편으로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다리를 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심 어린 배려로 따뜻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며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편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